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돌아온 도원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합하면요. 지금 7일 연속 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래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깨고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내 계좌를 열어봤다가 깜짝 놀랐다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주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겠지 하고 좀 편안하게 계시다가도 이제는 내 종목 좀 문제인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유소 2부, 3부는요. 종목 상담 스페셜로 준비를 했으니까 전화 023153-1611-1612번, 문자는 받는 사람의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8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이 시크릿 원정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택트로 전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시장이 흔들리는 만큼 정확한 시장에 대한 진단과 이야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이날 꼭 함께 해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돌파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샵 0082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2부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위원님 소개를 드려야겠죠.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밝게, 신나게, 깨발랄하게 원래 주유소 2부는 시작을 하는데 오늘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위원님 탓을 좀 해보자면 어떻게 또 오늘 내내 좀 파란색 아이템을 착용한 게 있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좀 시장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에 빨간색 팬티도 입고 했는데 결국 저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 시장이 하락한 건. 증명은 됐다. 네. 그래서 다행히 좀 그래도 오늘 양봉샤스 기운을 얻어서 시장이 좀 6일째까지 하락한 건 괜찮아. 네. 7일째는 좀 올라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오늘까지 또 하락 마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미간에 주름이 좀 깊어지셨어요. 휴일을 앞두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이 상담 접수 받을 동안 위원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키포인트로 저희가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저희 걱정해도 되나요 지금? 사실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3,200선을 여러 번 지지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3,200포인트 지지를 하면서 요때 이제 뭐 델타 변이 확산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미증시 미국 같은 경우 뭐 부채 상한 한도 때문에 파산 우려가 이제 있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을 계속 낮추는 트렌드가 이제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줬을 때도 현금 비중 확대를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외인들이 한 350억 정도의 그 풋옵션 쪽으로 이렇게 베팅을 해놨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삼성전자 관련된 그러니까 뭐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보고서 시총 상위 종목들 굉장히 좀 주저앉힐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지금 선진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지수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이라든지 유럽 다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트렌드를 딱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만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비슷한 흐름이에요. 거기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지금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역시나 이제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방으로 이제 지금 트렌드를 완전히 잡아놓은 상황이라서 돌파할 때까지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런 이머징 시장 쪽에서의 자금 이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주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어저께까지는
이 옵션을 가지고 외인들이 좀 장난을 쳤다고 하면 오늘 네. 제가 봤을 때 3,200포인트를 깨고 내린 거는 확인 사살이 아닐까. 그냥 바닥을 좀 보고. 네, 이제 죽어라 하고 밀었는데 네. 죽었나 하고 한 번 더 푹 찔러본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네. 위원님. 네. 근데 이제 장중에 보고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오랜만에 정말 HTS 닫아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네, 계셨고 진짜로요. 막 너무 힘들다 뭐 종목들 막 다 던져버릴까 막 이런 고민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시장이 이제 바닥을 쳤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시점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3,150포인트라는 자리가 1월 달에 이제 막 삼성전자 막 급등하고 대형주들이 막 급등했던 그 시점인데 요 3,150포인트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요렇게 올라오지 못한 기간이 한 4월 달까지 그리고 나서 돌파한 이후에는 요 가격대를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올라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들어서 주가의 한 중심 정도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 주는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술적으로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네. 20일 이평선을 주봉상에서 그러니까 20주선을 5월 달에 돌파를 하면서 지금까지 10월 달에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오다가 살짝 이탈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이탈을 했어요. 네. 그 말은 여기서 다음 주에 양봉으로 전환이 나와서 20선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네. 단기 이평선들이 주봉상 역배열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이 5월선, 5선을 갖다가 이탈한 적이 코로나19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저점을 깨고 내렸다가 올라왔던 적도 없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살짝 이탈했다라는 부분.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시그널이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분석은 또 하나의 참고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 만약 다음 주부터 해서 또 8월 말까지 또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시장 반등하는 흐름은 분명히 잡힐 가능성 높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환율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외인들이 많이 팔아서 올라가는 건지 네. 환율이 올라가서 외인들이 파는 건지 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네, 그거네요. 이건데 어찌됐든 뭐 환율도 지금 약간 저항선 부근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뭐 한 1,190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조정은 조금 받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조정 받는 동안에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시장 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현금 비중이 좀 없었던 분들 최근에 이렇게 조정장 오니까 힘들었잖아요. 이런 거 항상 대비를 하셔가지고 현금 비중을 갖다가 항상 좀 보유를 하시는 관점으로 지금은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또 가장 중요한 기점들을 살짝 이탈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심란해서 MTS든 HTS든 안 들어간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대비 좀 많은 하락세를 걷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팩트를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사실을 찝어드렸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겨내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시면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란한 금요일 밤 원래는 신나야 하는데 심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연 전문가님이 오늘 자세히 봐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문자 종목으로 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전문가님 저희 초록뱀 미디어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2,646원에 매수를 하셨고 한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초록뱀 미디어 2,55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미디어 관련돼서 뭐 이런 쪽은 어떨까요? 이런 장에서.
뭐 제 생각에 사실 지금 지수가 밀리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대형주들이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많이 그렇죠.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좀 시장이 저점을 잡고 안정을 찾는 시점에서는 이 중소형주들 저점 구간에서 좀 반등 흐름이 좀 괜찮게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디까지나 눌림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매수가가 2,650원 정도 되네요. 2,650원 정도면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이 여기서 다음 주에 저점을 깨고 막 더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3,100포인트를 완전히 뭐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 초록뱀 미디어는 무난하게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는 것처럼 추세를 일단 잘 만들어 놓고 수렴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한 3,000원 조금 안 되게 한번 시세가 나왔었잖아요. 이 구간이 앞쪽에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뭐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일단은 추세대 하단 자리를 기준으로 좀 잡으시고 네. 손절가를 잡는다 하면 제 생각에 뭐 한 2,450원 정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반등 나오게 되면 앞쪽에 지금 분봉인데요. 요 날이 7월 22일입니다. 이때 시세 나왔을 때 고점권에서 좀 횡보했던 뭐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짧게 보셨다 하면 이런 구간에서 뭐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돌파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초록뱀 미디어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자리 때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도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제노포커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200원에 사셨고 5% 다행히 이제 비중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13,000원 라인대에서 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락이 왔네요. 제노포커스 어떻게 볼까요? 자, 일단 13,500원, 네, 13,200원 200원 정도 네. 네,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업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인지. 바이오 종목이고 올해도 역시나 실적이 아직은 뭐 흑자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데 제 생각에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시세가 한번 쫙 올라와 줬잖아요. 요게 지금 제 메모해 놓은 거 보면 뭐 코로나19 분자 진단용 핵심 원료를 갖다가 독점 공급한다라는 뭐 그런 계약 체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마이크로 바이옴 치료제 임상을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요게 지금 빌 게이츠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이크론 바이옴이라는 부분인데 저도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네. 이 몸에 우리 이제 유해한 그런 세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마이크론 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 뭐 10월달 고점 치고 3월달 저점 잡고 지금 추세 저항은 돌파를 한 이후에 잔잔하게 상승 트렌드를 좀 만들어 놨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 눌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는 8,5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움직임이 올라와 준다고 하면 다시 상방으로 좀 치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의약품,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좀 강세니까 네.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정말 내가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손절선은 그래도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손실은 좀 크게 날 수 있겠지만은 뭐 8,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이 작으시니까 여기서 저는 이 구간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240원이 오늘 종가인데 월요일 날 뭐 요 구간보다 조금 낮게 해서 9,3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비중을 갖다가 한 10% 정도 추가 매수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121선을 기준으로 잡고 한 8,4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지금
13,000원이잖아요. 13,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제노포커스 그래도 비중이 적은 편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추가 매수하면 좋을 자리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상담을 좀 받으면 다음 주에 대응이 쉽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저희 주유소 3부까지 종목 상담 진행합니다. 2시간 안에 넉넉하게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접수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저희 전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저녁 식사는 좀 하셨어요? 네. 네, 어떤 종목이 자꾸 속 썩여요? 아니, 속은 안 썩이고요. 아, 원익 다행이네요. QNC 원익 QNC 매수가랑 비중은요? 29,000원에 20%예요. 29,000원에 20%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 요즘 하도 반도체가 불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걱정되죠. 이거까지도 예,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주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지금 반갑습니다. 하필 또 반도체 관련주들 좋아지다가 그죠? 네. 좀 잘 올라가는가 싶더만 갑자기 또 이런 이슈로 그냥 또 꺾여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선생님? 요즘 하도 반도체가 너무 나빠지니까 불안해서요. 그죠. 네. 선생님, 근데 지금 이 종목을 이 가격대에서 중장기 투자하시겠다고 사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죠. 단기적으로 좀 보셨고,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네. 뭐 사실 회사 내용은 좀 챙겨 보셨어요? 네, 앞으로 이익이 많이 나는 전망 있는 회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1분기에 뭐 2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고 작년에 네. 400억 영업이익 나왔는데 예, 올해 한 800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영업이익으로 따진다 하면 뭐 100% 이상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인데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네. 32,000원 정도면 지금 최근에 이제 고점이었는데 네. 한 15%, 14%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네.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대략 한 시가총액 한 8,500억 정도, 8,500억 좀 안 되게 이렇게 좀 됐던 부분인데 매년 꾸준히 이제 영업이익이랑 매출이 상승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정치는. 그러니까 네. 올해 말고 내년에는 1,000억을 하고요. 내후년에는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네.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총이 한 1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늘 가격에서 28,000원에서 못해도 한 30%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뭐 안 좋은 이런 뭐 하반기 뭐 디램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원익 QNC가 좀 상승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중장기로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뭐 비중이 만약에 여기서 한 5%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조정이 네. 나와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비중이 20%시니까 네. 그죠?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요,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반도체 섹터가 계속 내려가면 따라 내려갈 겁니다. 그래요? 네, 혼자 독불장군처럼 올라가지는 네. 못할 거고 아마 네. 조정을 거친 이후에 가격적인 네. 메리트가 좀 높아졌다 되는 시점부터 사람들이 좀 많이 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25,000원까지는 가급적이면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만약 내려온다면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선생님이 만약 조금 손절을 짧게 잡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 26,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네. 대응을 해보시고 요 구간 이탈하면 네. 뭐 한 비중 절반이나 이렇게 손절하신 이후에
좀 주가가 네. 많이 밀려 내려왔을 때 또 네. 매도한 물량만큼 매수를 다시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네. 거고요. 아니면 그냥 네. 손절을 딱 해버리시고 네. 현금 보유하시고 하락장에도 분명히 올라가는 섹터들은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또 공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니면 손절을 다 해놓고 좀 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장기적으로 가면 얼마나 걸릴 장기적으로 것 같아요? 봤을 때 지금 추정치가 그러니까 정직하게 작성이 된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추정치는 어디까지나 미래를 네, 예측해서 추정이니까. 작성된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막 계속 좋을 겁니다 하다가 갑자기 하반기에는 수요가 줄어서 안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얘도 당연히 추정치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죠. 이 실적만 가지고 우리가 좀 미래를 전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원익 QNC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온 게 맞아요. 그렇다면 네.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네. 조정을 얼마나 주고 가느냐 이게 문제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선생님 지금 매수하신 단가를 생각했을 때는 29,000원이니까 그렇게 또 큰 손실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손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제 생각에는 26,000원을 26,500원 안 깨고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내일 다음 주부터라도 뭐 반도체 오늘 SK 하이닉스 조금 올랐잖아요. 예. 그딱 10만 원대 그렇게 희망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죠? 10만 원대에서 딱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이 나올 수 네.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러면 네, 네, 맞아요. 요게 이제 돌아오면 제 생각에는 뭐 원익 네. QNC도 반도체 섹터에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지금은 시장이 앞으로 막 대세 상승이 막 나왔던 그런 시장이랑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거니까 매수가 그래요. 올라오면 그때 비중을 조금 줄여 두시고 예, 혹시나 나중에 더 밀리면 한 10% 정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챙겨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원익 QNC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또 자세히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전략 작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상담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저희 두 번째 상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ST팜인데요. 네, ST팜이요. 예, 예. 어떤 정확히 예. 종목명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ST팜이요. ST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11만 5,500원이고요. 10%예요. 알겠습니다. 11만 5천 원에 5,500원이요. 5,500원에 10%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언제 네. 사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한지는 한 저번 주에 샀어요. 저번 주에 주 만에. 사셨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주연 전문가님께 좀 자세히 여쭤볼 테니까요. 궁금한 점 다 네. 여쭤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ST팜 이거 왜 사시게 되신 거예요? 아, 이거 문재인 대통령님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국내 백신 만드는 거 관련해서 ST팜도 회의에 간담회 때 불렀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기업이 국내 백신 기술력이 좀 있어 보여서 좋게 봐서 샀거든요. 아, 그래. ST팜이 백신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 않나요? ST팜이 CDMO인가 그쪽으로 해서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LNP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네네. 아시아에서는 1위고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랑 모더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 그거 관련해서 임상이 이번에 일상으로 갈 예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핵산 치료제하고 보니까 예, 예, 뭐 예. 글로벌 3위 올리고 예, 뉴클레오타이드 요거 제조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네, 그렇게 좀 되나 보네요. 네, 일단 사실 숫자는 안 지키는 회사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실적이 뭐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흑자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잖아요. 2분기 실적을 네. 공시가 됐는데 보니까
흑자로 전환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요? 네네네. 공시사항을 제가 확인했었어요. 예. 그러네요. 흑자 전환을 했네요. 이게 제 네네. 생각에는 아마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한 것 같은데, 그죠? 처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봅시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12년도 12월에 31억, 그 다음에 1분기에 65억 적자하고 또 2분기에 흑자가 됐네요. 지금 일단 연간으로 봤을 때는 네. 흑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연속 지금 올해까지 만약에 적자가 되면 4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올해 만약에 흑자 전환을 해준다 하면 관리 종목에 대한 우려감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올 연말까지 연간으로 따졌을 때 흑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은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보면 저기 13,000원에서 한 10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네,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일단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 실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의 그 파급력이,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서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주가의 선반영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업사이드를 크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선생님 비중이 그래도 비중은 괜찮으시네요. 한 10% 정도니까 네. 여기서 단기적인 관점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보면 4월 달에 고점 치고 이렇게 조정 나왔잖아요. 예. 조정 나오고 지금 내려오던 이 하락세를 갖다 멈추는 파동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저점 구간을 갖다가 올리면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요 추세적인 관점으로만 딱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10만 5천 원을 이탈한다 하면 저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리고 요거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고점 지금 딱 저항받고 있는 12만 5천 원짜리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어요. 예. 네, 그때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주 넘게 한 100만 주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만약 거래량이 한 300만 주 가까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 한번 매도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업이 물론 좀 고점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년도 초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까도 생각하는데 매집하면서요. 내년도 초까지 그게 왜 그 매집을 갖다가 10배 정도 올라 있는데 좀 위험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지금 자리에서 선생님 매집을 해서 수익을 내시겠다 하시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제시하는 선생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는 조언은 좀 위험한 것 같다. 이슈적으로만 보고 10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고점 돌파할 때부터는 일단 매도 관점 딱 잡으시고요. 한 14만 원 정도? 뭐 그보다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5만 원까지 만약에 시세가 강하게 붙어준다면. 그렇지만 요 전고점 부근에서는 좀 정리하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투자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또 의견을 하나 추가해 주신 거니까 선택은 우리 시청자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청자님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 매도 하나, 도 하나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제 별명이 매도 하나가 됐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왜 매도가 붙었는지 좀 마음이 아픈데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자꾸 괴롭히세요? FST요. FST 매수가랑 비중이요? 25,200원에 10%인데요. 괴롭히는 종목이 아니네요. 이게요. 제가 좀 오래됐는데 네. 33,000원까지 갔을 때도 제가 매도 안 하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빠졌어요. 아유, 수익을 정말 많이 받다가 또 네. 빠져서 더 배 아프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FST로 어떻게 하면 더 수익 많이 낼 수 있는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선생님, 이게 딱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네.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예. 의미가 있는 구간이에요. 아, 네.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러고 있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손실 나면 어쩌지? 그때 왜 안 팔았을까 자책 많이 하셨죠. 맞아요. 그래. 참. 근데 좋다 해서 반도체 좋다 해서 음, 그냥 들고 가면 더 갈 줄 알고서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대책 없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제 생각에는요, 선생님 네. 이게 실적이 뭐 괜찮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면은 분명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지금 실적 대비해서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실적 전망이 뭐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 예. 그러면 좀 네. 적당한 수준에서 예.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느라고요. 예, 아무래도 전 가격은 안 갈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냥 정리를 해야 좋을지 네. 해서. 조금 더 올라오면 정리해버리세요. 네. 선생님 그냥 이런 네. 경우는 제가 많이 보니까 네. 결국은 못 파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예, 하도 작년에 반도체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래서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더 갈까 싶어서 욕심부리다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이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한 3만 원 예. 오면 선생님 예. 또 욕심 나실 거예요. 아니요. 3만 원만 가면은 진짜 미련 없이 보내려고요. 그래서 선생님 일단 예, 자, 차트적으로 제가 딱 봤을 때는요. 네, 절대 선생님 매수가 밑으로 내려가게 두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25,000원은 예, 무조건 내가 그냥 이거 진짜 뭐 오늘 밤에 소주 한 잔 마시지 생각하시고 25,000원 예. 깨지면 예. 버티지 마시고 그냥 버리세요. 아, 네. 25,000원 깨지면. 지금 안 깨지고 네. 있었잖아요, 그동안. 예, 안 깨졌죠. 이제는 깨지면 안 돼요. 아, 네. 근데 자꾸 더 저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지금은 예. 2월 달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예, 위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 올릴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려오던 예. 건 일단 멈췄어요. 아, 그리고 네. 지금 예.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네, 이 박스권이 좋은 박스권은 뭐냐면 고점대를 이렇게 좀 올려주는 박스권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고점대를 계속 이렇게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하락으로 다시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차트상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뭐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저도 뭐 미래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제가 이때까지 차트를 분석하기에는 뭐 이런 흐름이 네. 나왔을 때 물론 예. 강한 이슈가 붙어주면서 시세가 터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또 돌파를 하고 상방으로 추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 최근에 네. 7월 초에 보면 거래량 크게 나온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어찌되었던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예측은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못 보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딱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놔야 돼요. 그래서 제 예. 생각에는 선생님이 여기서는 25,000원 이탈하면 네. 수익 다 챙기고 아, 만약에 올라와가지고 29,500원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절반을 챙기시고 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3만 원대에서 다 팔아뿐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아, 네. 이걸 꼭 지키셔야 돼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25,000원 아래로는 무조건 안 된다 이거죠. 무조건 26,000원 아래로. 26,000원 아래로요. 네, 26,000원 아래로 이제 보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예, 선생님? 이거 안 지키시면 또 그때 팔 걸 막 이렇게 돼요.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세요. 네. 아, 네네네. 네. 나중에 올라가는 거는 선생님 예.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네, 또 그럴게요. 올라갈 수 있는 거 좋은 거 많아요. 아시겠죠? 네. 아, 예.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투자하세요. 네. 네, 방송 통해서 약속도 저희 받았으니까요. 이때야말로 매도 하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매도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요. 가격대 오면 미련 없이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저희 3부까지 상담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가격 구간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이 약속받고 있으니까요. 나는 너무 우유부단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그 가격대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이고요. 하나솔루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9,500원에 네. 10%요. 49,5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하나솔루션 인류 생존 테마네요, 선생님. 그죠? 네. 태양광. 이게 사실 저는 기간 조정을 좀 잘 거치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은 하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결국 지금 이 하나큐셀이라는 회사를 합병을 하면서 요게 하나솔루션이 그 태양광 산업 쪽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뭐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태양광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풍력이나.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손실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긴 한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큰 모멘텀은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은 시간이 아직도 여전히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저점권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 기간이 대략적으로 네. 요게 지금 3월이니까 12월 1월까지 올랐잖아요. 1월 딱 그 초까지 중순까지. 그러면 대략 한 9개월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간 네네. 조정도 보통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8개월, 7개월 정도 지금 기간 조정 받았잖아요. 옆으로 가격 조정이랑. 네네. 그러면 한 2달 정도는 더 기간 조정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고요. 뭐 그보다 이게 뭐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시간이 9개월이면 내려가는 시간도 조정받는 기간도 한 9개월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뭐 친환경 모멘텀은 분명히 다시 한번 불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죠? 여기 4만 원대는 좀 지켜주는 흐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요 구간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트렌드가 약간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트렌드대로 좀 계속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조금 열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어디까지 내려가겠다 이런 거 딱 잡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많이 내려온다, 시장이 안 좋아서 더 내려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35,000원 앞에 보이시는 보면 여기 이제 2017년도 뭐 9월의 고점, 그다음에 2018년도 1월의 고점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구간들을 주가가 이제 돌파를 하고 또 눌림을 받았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간들은 또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뭐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런 위치에서 이제 매수를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요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요대로 끌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10%시니까 만약에 뭐 한 35,000원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때 한 10%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요? 네, 그쯤에서 그러니까 45,000원 약간 이탈을 한번 시키는 시점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45,000원 이하로 10%를 분할로 좀 잡아보시면 평단이 지금 한 4만 원 조금 안 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반등 나올 때 4만 원에서 계속 지지를 해줬었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는 올라온다라고 보고 거기서 네네. 추가 매수했던 거는 비중을 다시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아, 네. 아, 그러면 이게 기다리면은 이 가격대가 오기는 하는 거죠? 저는 올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더 태양광 관련된 섹터는 크게 또 반등은 한번 나올 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5만 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 또 인류 생존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반등은 오지 않을까.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니까요.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짜준 전략대로 좀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예, 클리어요. 클리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23,800원에 30%. 네, 23,800원에 30%. 요거 네. 화장품 관련주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그때 코로나가 좀 주춤해져가지고 네, 매수를 했는데 코로나가 더 번져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마스크 좀 언제 빠져버리네요. 벗을지. 제가 위원님께 네. 좀 여쭤볼게요, 클리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클리오가 언제 이래 돼버렸어요? 저는 잘 올라가고 있는 것까지만 봤었는데. 자, 처음에 사갖고 조금 저거 하다가 네. 재매수 들어가서 이렇게 됐어요. 수익 한번 내시고 예, 예. 보자. 일단 뭐 화장품 관련주인데 요새 기사 보니까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좀 안 쳐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예. 실적적인 부분은 혹시 확인하셨어요? 2분기 실적이 나왔나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실적은 조금 좋아졌는데 네. 이렇게 빠져버리네요. 실적은 1분 추정치는 좀 괜찮아진다라고 있네요. 예, 예. 자, 일단 뭐 시장 영향으로 빠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아서 많이 밀렸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네네. 이제 백신 접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요 소비 관련주들이 쫙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델타 변이잖아요. 그죠? 예,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화장을 안 해도 된다. 좀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저는 저점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는. 예. 그래서 요 지금 제가 추세선 하나 그었는데 물론 네. 시장이 여기서 급격하게 더 박살이 난다고 하면 뭐 이런 뭐 기준선, 추세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빠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요 빨간색 선을 예. 지켜주는 시점에서의 되돌림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 이평선인 240선하고 그 다음에 뭐 480선도 아래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고 지지 저항 라인도 요 구간대는 굉장히 좀 강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예. 이 2만 원, 2만 200원 요 밴드대가 제 생각에는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2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선생님 손절 가능하시겠어요? 그때요. 근데 제 생각에 어차피 화장품이 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델타 변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또 소비주들 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싶어요, 사실. 뭐 정말 많이 빠지면 추가매수는 어떨까요? 30% 비중이시잖아요. 예. 더 사시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종목으로 그러니까 요거 좀 기다리시는 동안에 예. 좀 뭐 괜찮은 섹터 내에서의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단기적인 전략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관점으로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진짜 클리오가 뭐 한 진짜 코로나19 때처럼 18,000원 밑으로 빠져내려온다. 그럼 그때 가서 진짜 한번 베팅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우리 네, 시청자님 이겨낼 수 잘하셨습니다. 있습니다. 네, 클리오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양봉셔스 이주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열심히 채팅 쳐주고 계시는데 고석용님께서 아진산업 봐주세요 전문가님 3,555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3,445원인데 이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위원님? 아진산업이 3,550원. 차트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쭉 보던 종목 중에서 이게 이제 조만간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 왜요? 많이 내려와서요, 위원님? 아니요, 그냥 뭐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7월 달부터 장 안 좋아지면서 그 추세를 지금 살짝 이탈시켜 놓은 상황이라서 요거는 뭐 저점 구간 최근에 보면 딱 명확하게 이제 3,3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거 돌릴 수 있는 그런 변곡점 위치에 놓여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지금 이제 내려오던 거 이제 올라가네라고 사신 거라면 만약에 안 올라갔을 때는 손절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3,300원 정도를 손절가 딱 잡으시고요. 이탈하면 그냥 손절을 하시고 올라가주면 선생님이 제 생각에는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신 거니까 계획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저항 자리는 한 4,000원 정도까지는 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전에도 매물이 많습니다. 3,800원대부터 4,000원대까지 매물이 좀 두터우니까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한 5%나 10% 정도는 뭐 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진산업 정확하게 좀 위원님께서 봐주셨고요. 저희 다음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YN텍 가지고 있습니다. 14,900원에 10%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폐기물 업체는 진입 장벽이 높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 생각돼서 매수했습니다. 인류 생존 테마일까요? 폐기물요? 폐기물도 인류 생존 테마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네. 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자원들을 그렇죠. 재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이걸 이제 잘 처리를 해내는 방법들이 그게 이제 또 친환경적일 수 그렇죠. 있죠. 해양 오염도 안 시키고 이제 뭐 환경 오염도 안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제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14,900원이면 네. 이거는 저는 지금 자리부터 더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조금씩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온다면 뭐 12,000원, 13,000원이 이제 저점으로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되는 위치인데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 길게 봤을 때는 이번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은 폐기물 관련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뭐 지금 13,000원대 요 구간에서 분할로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 한번 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테마의 범위가 넓은 인류 생존 테마,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만들어주신 테마인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앞으로도 쭉 함께 끌고 갈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노란톡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적어주시면 저희 인류 생존 테마를 담당하고 계신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유소 3부도 이어서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지금 채팅창에서 제 종목이 안 나왔어요 하고 슬퍼하시는 분들 계신데 3부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시간에도 종목 상담 받을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다음 장은 화요일에나 열립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더 알찬 내용으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